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번 강의가 여러분 회계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강의를 시청을 하실 거며, 그 다음에 제가 카페에 첨부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학습하시냐에 따라서 회계 과목을 쉽게 접근할 건지 어렵게 접근할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파트를 제가 왜 꼭 설명을 드리냐. 자,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회계가 처리되는지를 아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 있을 때 역으로 찾아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환 과정에 대한 수업을 꼭 하는 거고요. 자, 수업 목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강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파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회계 순환 과정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 첫 번째 단계는 거래가 될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거래. 자, 거래라는 거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자, 회사의 자본, 부채,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우리는 거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 총자산, 총부채, 그 다음에 총자본, 전체 총액을 묻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지난 강의 때까지 봤던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있죠. 요렇게 그 계정 과목들 하나하나당 증가, 감소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다 거래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계약한다라는 거 있죠. 계약. 어떤 계약만으로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건물을 뭐 담보 설정한다. 그 다음에 고객을 직원을 채용한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도난, 화재, 분실 이런 것들. 도난이 발생하면 어떤 자산이 감소하겠죠. 화재도 그렇고 분실도 그렇고 어떤 자산이 감소할 겁니다. 이때는 어떤 자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 거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을 거예요. 자, 보이고 있을 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거래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이 하나라도 움직이면 다 거래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가실 필요가 없고요. 거래가 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거래 여부를 판단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거래가 된다면 해야 될 게 분계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분계. 나눠서 적자라는 겁니다. 자,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 최초로 기록하는 단계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계는 분계에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고. 그래서 분계만 잘 하시더라도 모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세법 또한 똑같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분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순서가, 자, 제일 먼저 지난 강의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현재 이 거래상에서 어떤 이름의 계정 과목을 써야 될까? 이거부터 제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됐다면 이 계정 과목을 왼쪽 차변에 적을 거냐, 오른쪽 대변을 적을 거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차변, 대변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때는 중요한 게 계정 과목은 이미 앞 강의를 통해서, 전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지,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거래 금액은 당연하게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 알으셔야 되느냐?
이 차변과 대변의 자리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거래 판료소 차변 대변을 어느 쪽에 기록할 거냐라는 걸 적는 건데, 요게 제가 적어놨죠. 무조건적인 암기사항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자, 전체 계정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들을 어느 변에 어떻게 적을 거냐라는 건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산이라는 계정, 여러분이 선택했던 계정 과목이 자산이다. 그럼 자산이 증가한다면 차변, 감소한다면 어느 변? 대변이라고 기록한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기업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현금을 100만원 인출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분계를 쓰실 때 현재 이 거래상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느냐? 현금이라는 계정이 회사로 들어왔죠. 그럼 현금이라는 계정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 차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100만원, 그 다음에 회사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100만원치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송금해 줬다. 자, 그럼 이때도 우리가 일단은 상품이라는 자산을 사왔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겠죠? 상품 100만원. 자, 대변에 그만큼 뭐가 된다?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선택했는 계정 과목이 부채 계정 과목이다. 부채 계정 과목이다. 자, 그러면 이 부채 계정 과목은 감소가 차변이고 반대로 증가는 대변이 될 겁니다. 자산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회사가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일단 차변 쪽에 상품이다라고 금액을 기록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대금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돈 안 줬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외상, 그렇죠.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거.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이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아줬기 때문에 부채는 감소하겠죠. 차변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다라는 부채가 감소할 거고요. 대금은 현금을 줬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거다. 자산의 감소와 부채 감소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 자, 자본이라는 계정 과목은 감소하면 차변, 증가하면 대변이다. 됐습니까? 자, 기업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금 100만원을 출자했다. 투자했다고 회사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그만큼 증가할 거고요. 그만큼 사장이 돈 냈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했었죠? 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 자, 반대로 기업주가 회사 자금 100만원을 가져갔다 이거죠. 회사 돈을 가져갔다 이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사장이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사장 몫인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사장이 돈 가져가는 거는 자본금이라 적지 않고 뭐라고 따로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네, 인출금이다라고 따로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본은 감소하면 차변, 증가하면 대변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배웠다 맞죠?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 1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그만큼 뭐 받은 거라고요?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라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익 발생하는 것은
대변이 될 거고요. 자,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지급됐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감소했을 거고요. 그만큼 뭐가 될 거다? 비용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자 비용.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간다? 차변에 간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8가지 항목을 무조건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부채는 감소가 차변, 증가는 대변, 자본은 감소가 차변, 증가는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걸 암기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활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분계만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배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변 요소가 자산, 대변 요소가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차변이 비용, 대변이 수익이었습니다. 맞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기 변 쪽에 적으면 증가가 됩니다. 증가.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 반대편에 적게 되면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회계는 장부에 기록할 때 음수로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산이 만약에 증가했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자산 1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감소했다면 차변에다 똑같이 자산을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우리는 음수로 적지 않고 대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게 된다면 나중에 요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자동으로 만다고요?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소는 반대쪽에 적는다라는 거 개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도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자기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비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고요.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본 증가가 대변이고 자본 감소가 차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차변에 기록이 돼야 되고요. 대변은 수익이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파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의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이라는 거, 이 8가지 요소 무조건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만 드려서는 만다고요. 여러분이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자, 계략적으로 저하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분계가 있습니다. 분계 첫 번째.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기업주가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출자를 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란 계정 과목이 있고 사장이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 계정 과목 뭐라고 쓴다 했습니까? 자본금이라고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를 분개해 본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란 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00만 원 그리고 사장이 돈 냈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금 500만 원 이렇게 자본 증가는 대변이다 라는 거 봐주시고요. 현금 500, 자본금 500. 자, 두 번째 문제. 업무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를 15만 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업무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줬다고요? 현금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단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계정이 나와야 될 거고요. 책상과 의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얘를 비품이라고 배웠었다. 맞죠? 자, 그래서 분개를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용 책상과 의자를 샀는 비품이란 자산이 들어왔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다. 차변에 기록하시고요.
대변의 회사는 그만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이다 라는 걸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대변에다가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에서 상품을 350만원 매입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여기서 상품을 350에 매입했고요. 그 중에 200은 현금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외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있는 계정 과목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증가하죠. 그 다음에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했으니까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분개를 본다면, 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350만원. 그 중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200만원 감소할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150만원 부채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 영업부 직원에게 급여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될 계정 과목 직원에게 뭘 줬습니까? 급여를 줬고요. 그 또한 뭘로 줬다? 현금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급여 주게 되면 우리가 급여라는 계정이 발생할 거고요. 급여가 발생할 거고 현금 줬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개를 한다면 자, 차변에 직원들 월급 줬기 때문에 급여 대변에 뭘로 줬습니까?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처에 상품을 150만원치 판매했습니다. 50만원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는 거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상품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판매하면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상품 매출이다 라는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외상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뭐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 상품 판매하고 돈 안 받았다, 맞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 자, 분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150만원 수익 발생했죠, 대변. 자, 그리고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네요. 현금 50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했습니다. 상품 팔고 돈 안 받았다. 뭐라고 처리하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볼까요? 전기요금 12만 5천원과 수도요금 3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거를 수도광열비다라고 불렀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네요. 그 다음에 현금을 납부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본다면 자, 수도광열비 두 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시면 됩니다. 전기요금도 수도광열비, 수도요금도 수도광열비 15만 5천원. 그 다음에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15만 5천원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7번 상품 매입 시에 발생한 외상 매입금 5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여기서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 그대로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죠. 갚아줬으니까 부채가 감소할 거고요. 그 또한 현금으로 줬을 거니까 현금이란 자산 또한 감소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분개를 해본다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50만원 감소할 거고요. 그만큼 현금이란 자산이 50만원 이렇게 감소할 거다라는 거. 판료수에 맞춰서요.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가 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10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 1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용 증서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을 차입했습니다. 빌려왔죠. 10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차용서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계정 과목, 일단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빌렸더라도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만다고 자산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차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개월이네요. 요걸 뭐라 부르면 됩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부르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한다 그러면 차변에 회사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100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0만원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현금 100만원, 단기 차입금 얼마? 100만원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50만원을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회수했다.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어음으로 받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대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을 감소할 거고요. 자, 어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쓰게 되어 있죠? 네, 받을 어음이다 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받을 어음이란 자산이 그만큼 증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분개를 한다면, 자, 차변에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50만원 증가할 거고요. 그만큼 외상값을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50만원 감소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현금을 줬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금액이 35만원. 대변에 현금 얼마? 35만원. 자, 이렇게 10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이 좀 낯서실 거예요. 8요소도 자리가 많이 헷갈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제가 지금 며칠째 얘기하고 있지만 카페에 첨부해놓은 계정 과목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프린트 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어떤 계정이 있는지 알아야지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풀 때마다 문제 분개를 하실 때마다 펴놓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계정 과목을 찾으셔가지고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결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정확한 계정 과목을 토대로 분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만다고요. 그걸 한 번쯤은 봐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10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모든 10문제를 분개하고 보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항상 같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장부를 쓸 때 차변과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치한다. 그래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여기 나오죠.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분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뒤에서 볼 거지만 네 번째 거래 이중성이라는 거 있죠.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의 동일한 금액으로 무조건 2번 기록한다라는 거 까먹지 마십시오. 이 이론적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거래 이중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개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시고 이 분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첨부해서 파일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를 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10개의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이 10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풀어보시고 나서 다시 재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풀어보셨으니까 저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현금 100만 원으로 상품 매매업을 개시했다. 이 돈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 현금 100만 원 냈네요. 누가 냈을까요? 사장이 냈죠. 자본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이 현금 100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똑같이 돈 빌려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부채라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야 된다? 자본금이라 불러야 되겠죠? 자본금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분개를 한다면 차변에 현금은 일단 얼마 들어온다고요? 100만 원이 입금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서 빌린 돈이 얼마 있다고요? 3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사장이 출자한 돈이다라는 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자면 현금이란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30만 원 증가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70만 원 증가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거래처에 상품을 150만 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해 볼까요?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거고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 뭐라 불러야 되죠?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할 거다. 맞죠? 빚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분개를 한다면 차변에 일단 상품은 구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만원. 자산이 증가하죠. 증가하고요. 자, 그 중에 현금 지급한 게 얼마가 있다? 1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품 150만원 매입했기 때문에 자산 증가. 현금 줬으니까 자산 감소.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격리부에서 사용할 장부와 복사용지를 구입했습니다. 장부와 복사용지를 구입했고요.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이 뒤에서 나오죠. 뭘로 처리하라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랍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장부와 복사용지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죠? 이런 거를 소모품이라 부르는데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소모품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럼 분개한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영업부 사무실을 임차하고 당월 차임 50만원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임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줬고요. 그걸 뭘로 발행해 줬다고요? 수표를 발행해 줬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 이번 달에 빌렸는 거 월세 주는 거 뭐라 불러야 되죠? 임차료.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고요. 수표 발행해서 줬답니다.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입금했는 돈을 우리는 뭐라 불렀죠? 당좌. 그렇죠. 예금이라 불렀습니다. 자, 당좌 예금 발행해 줬기 때문에 예금 잔액이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50만원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해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50만원 감소할 겁니다. 임차료라는 비용 발생 차변,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 15만원과 사업소세 17만원을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자, 뭐 냈습니까? 세금 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뭐를 납부했습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을 납부했죠. 현금이 감소한다. 자, 그래서 차변에는 뭐가 된다고? 세금과 공가가 될 거예요. 금액은 얼마? 32만원이 될 겁니다. 대변에 현금 32만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분개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150만원과 이자 6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를 했대요. 자, 계정 과목 볼까요? 자, 그럼 단기 대여금은 계정 과목으로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얘를 회수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할 겁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자 받는 걸 뭐라 부르죠? 이자, 그렇죠. 수익이다 라고 부르죠. 수익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회수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분개를 해본다면 현금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156만원, 그 중에 150만원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받은 거고요. 나머지 6만원은 뭐 받은 겁니까?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 얼마 된다? 6만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수익 발생 대변, 맞죠? 자, 다음 7번 문제. 단기 차입금 20만원과 이자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기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아줬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할 거고요. 이자를 줬네요. 이자 줬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죠? 이자 비용, 그렇죠.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만다고요? 지급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본다 그러면 자, 금액이 자, 일단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22만원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돈 갚아준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얼마요? 20만원 감소할 거고요. 이자 줬는 건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된다고? 이자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비용치를 하시면 된다. 부채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맞습니까? 차변 대변 나온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폐품을 처분하고 현금 40만원 수령했습니다. 폐품 팔았대요. 우리가 자 폐품 팔고 버는 돈 이런 걸 뭐라 불러야 되죠? 그렇죠. 잡이익이라는 수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이렇게 폐품 파는 거를 잡이익이라는 수익이 4만원 발생했다. 자산 증가 차변, 수익 발생 대변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사무실 전화요금 65,000을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요금을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자, 그럼 전화요금 뭐라 불러야 됩니까? 요거를 우리는 전화요금을 통신비다라고 부르게 되어 있죠.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산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라는 비용이 65,000원 발생하고요.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65,000원 이렇게 감소가 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품 185만원을 판매하고요. 상품을 판매했고요. 85만원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품 팔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야 되죠? 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할 거고요. 어음 받았습니다. 뭐라 부를까요? 네, 받을 어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산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분개한다 그러면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대변에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85만원 증가할 거고요. 나머지는 돈 안 받고 어음 받았죠. 받을 어음이다라는 거 100만원 자산 증가하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할 거다라는 거 맞죠? 거래 이중성, 차변과 대변의 동일한 금액으로 두 번 기입한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거래 판료수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번에 걸쳐서 20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분개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자, 다시 거래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붕괴를 하고 나면 우리가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두 번 기록했죠. 자, 그다음 이 거래에 대해서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가 있는데, 자, 이 거래 종류. 자, 첫 번째 교환 거래, 두 번째 손익 거래, 세 번째 혼합 거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수업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전산의 2급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굳이 모르고 넘어가시더라도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교재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환이기 때문에 쉽게 봅시다. 붕괴를 했을 때 수익 비용이 전혀 없는 거래들을 우리가 교환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 풀었던 문제로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수익 비용 없죠? 이런 것들을 교환 거래.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차변의 비품 자산, 대변의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을 교환 거래. 3번 같은 경우도 차변의 상품 자산, 대변의 현금 자산, 외상 매입금, 부채죠. 이런 것들 교환 거래.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환 거래라고 부른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냥 수익 비용이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손익 거래가 있습니다. 손익 거래라는 것은 거래 총액이 수익과 또는 비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한쪽이 쉽게 본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붕괴했을 때 차변 또는 대변 한쪽이 수익과 비용만 존재한다. 한 변에 수익 비용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풀었던 문제들로 본다 그러면 여기 4번 문제 같은 경우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급여라는 비용만 있죠. 차변에 이런 게 손익거래.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차변에는 현금, 외상 매출금, 자산이지만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밖에 없죠. 이런 것들 손익거래. 6번도 차변의 수도 광열비란 비용밖에 없습니다. 손익거래.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손익거래라고 부른다는 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혼합거래는 한 변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한쪽 차변 또는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도 등장하면서 수익 비용도 같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혼합거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거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두 번째 풀어봤던 예제 문제들 보시면 6번 문제,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같이 있죠. 자산과 수익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부른다라는 거. 단기 대여금만 있었다면 교환일 거고요. 이자 수익만 있었다면 손익인데 섞여 있죠. 7번 같은 경우도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만 있었다면 교환일 거고요. 이자 비용이란 비용만 있었다면 손익이겠지만 두 개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혼합거래. 자, 교환, 손익, 혼합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붕괴입니다. 붕괴고요. 이 거래 판례소에 따라서 여러분이 붕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강의를만 들으시고 지나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이 붕괴를 연습해 볼 수 있게 100문제 가량을 첨부 파일로 올려 드릴 거고요. 당연하게 답시도 같이 올려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웬만하면 먼저 100개를 시간 들여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강의를 해보면 훈련생들한테 이 부분을 숙제를 드려보면 하시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3시간, 4시간도 걸린다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계정 과목 찾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서 자꾸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꼭 카페에 가셔서 첨부 파일 내려받으셔서 100개의 붕괴를 여러분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손수 다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답지를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지 먼저 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이 붕괴 이어서 순환 과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정 여기까지 하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페에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